연금 세대라 불렸지만 60년 대생의 노후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때 60년 대생들은 연금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던 시기에 사회에 나와 꾸준히 보험료를 냈던 세대. 지금 60대가 된 그들은 우린 최소한 노후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을 넘어보니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도 누구는 매달 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고 여행을 다니며 살고 누구는 70만 원 남짓받아 병원비에 허덕입니다. 같이 국민연금 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 말 요즘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이제는 다들 압니다. 젊을 때의 격차가 노후에 더 커진다는 걸요. 월급, 근속연수, 보험료, 납부기간 이런 게 다 합쳐져 지금의 연금 격차를 만들었죠. 국민연금은 분명 안전망이지만 누구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 얇은 그물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퇴직한 60년 대생들의 현실을 보면 이 연금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63년생 전직 공무원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33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매달 32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죠. 그는 은퇴 후 수입이 줄긴 했지만 생활 자체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챙겨주며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변 친구들 중엔 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미안할 정도예요. 두 번째 사례는 1965년생 직장인 출신 이명자 씨입니다. 이 씨는 국민연금을 20년 조금 넘게 납부했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국민연금도 몇 년은 못 냈습니다. 그러다 60세가 되자 이제 받을 수 있겠다며 기대했지만 통보서를 받아보니 월 68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는 관리비랑 약값 내면 끝이에요. 남편도 사정이 비슷해서 지금도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0년생 조성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IMF 때 회사를 정리당한 뒤 50대 중반까지 여러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10년도 채 안 됐고 결국 지금은 월 35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지금도 새벽마다 신문을 돌립니다. 조 씨는 그때는 국민연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월급에서 빠지는 거라고만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 무지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꾸준히 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가 연금 격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던 거죠. 60년 대생들은 산업화와 IMF, 외환위기, 비정규직 확산 같은 격동의 시대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을 지켰고 누군가는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연금 격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현재 60대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위 10%는 150만 원 이상, 하위 10%는 30만 원 미만이죠. 격차가 5배에 달합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격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적을수록 의료비, 주거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생활이 버거워지고 건강관리가 어려워지고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이 넉넉한 사람은 여유로운 소비와 사회활동을 하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격차가 건강 격차, 행복 격차로 번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세대 내 불평등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60년 대생은 연금 제도의 수혜를 가장 먼저 누린 세대이자
동시에 불평등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 제도의 그늘에서 밀려난 이들도 너무 많았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60년 대생 중 상당수가 아직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임의로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액을 최대 2030%까지 늘릴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연금 외 소득의 확보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소규모 임대, 배달 경비 관리직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취미 기반의 부업 등으로 소득원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많은 60대들이 여전히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합니다. 아이들 도와주고 외식 자꾸 보험료 과다하게 내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노후에는 지출의 무게중심을 필수에 두어야 합니다. 의료, 식비, 주거, 교통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결국 60년 대생의 현실은 연금 세대의 성공이 아니라 연금 세대의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의 직장 격차, 소득 격차, 경력 단절이 그대로 연금 격차로 옮겨온 거죠. 이제 그 세대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보다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우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여유롭게 손주와 여행을 다니며 그래도 평생 일한 보람이 있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었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건 참 잔인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연금은 기본이고 준비는 개인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의 선택, 커리어의 지속성, 그리고 자산 관리의 습관 이 세 가지가 결국 노후의 격차를 결정합니다. 이미 은퇴를 맞은 60년 대생이라면 지금이라도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또 아직 50대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ETF, 월 배당 주식 등으로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로 버틴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신화가 됐으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노후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준비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같은 세대,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여유를, 누군가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의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연금 세대라 불렸지만 진짜 노후는 연금이 아니라 준비가 만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 그런데 다시 일하기도 쉽지 않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창 일할 땐 노후엔 쉬자가 꿈이었는데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니 다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진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제, 단기 계약, 체력 의존형이 많죠. 그래도 일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은퇴 현실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와 정체성의 혼란이 함께 오는 시기.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이들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반면 연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죠. 똑같이 은퇴했는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맞아요. 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 연금이 내 삶의 기본선을 지켜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설계해야 하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를 재조정하고 여유가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요즘은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손주 육아 콘텐츠를 운영하는 67세 주부, 중고 가구를 리폼에 파는 63세 남성, 글쓰기 강좌를 열어
이막 강사가 된 61세 전직 회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국민연금이 인생의 버팀목이라면 이런 시도들은 인생의 동력입니다. 결국 60년 대생의 노후는 단순히 연금이 얼마냐로 나뉘지 않습니다. 연금 외에 인생을 어떻게 설계했느냐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숫자만 보고 좌절하지만 누군가는 그 숫자 안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전히 선택의 문제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평생을 치열하게 버텨온 세대입니다. 산업화, 외환위기, 구조조정의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삶의 시대를 살아도 됩니다. 연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지가 진짜 노후의 격차를 결정합니다. 결국 노후는 돈이 아니라 태도로 사는 겁니다. 연금은 인생의 기초 공사일 뿐,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은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관계, 그리고 살아가려는 의지예요. 연금 세대라 불렸지만 이제는 준비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60년 대생이 다시 한번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